며느리가 식탁 위에 요양원 팸플릿을 탁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서는 못 사시잖아요. 저희도 한계예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 거기 가면 전문적으로 케어받잖아. 40년 전 남편 장례식 치르고 혼자서 식당 20년 운영하며 의대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제 돈으로 샀고 아들 결혼 비용 2억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절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언니의 딸이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오늘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저는 박정숙, 올해 73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45평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남편 김철호는 40년 전 저와 결혼했고 35년 전에 아들 김민수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5살 때 강남 아파트를 4억 원에 샀고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고 성실했으며 효자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 안에 들었고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대학교 2학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민수가 21살, 저는 46살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확장하려고 대출을 많이 받았고 빚이 3억 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지만 민수 학교가 강남이라 팔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식당 일을 소개해줬습니다. 분당 신도시에 있는 백반집이었고 주방 보조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았고 보너스는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일하며 돈을 모았고 사장님이 은퇴한다며 식당을 넘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에 인수했고 제가 사장이 됐습니다. 식당 운영이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많았고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달 수입이 400만 원 정도 됐고 민수 학비와 생활비를 댔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민수는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의를 거쳐 전문의가 됐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였고 대형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이 2억 원이었고 민수는 제게 매달 30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효자였습니다. 민수가 32세에 결혼했습니다. 신부 이름은 한지영이었고 같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예쁘고 상냥해 보였고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2억 원을 줬고 신혼집 전세 보증금 5억 원도 제가 냈습니다. 식당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민수 부부는 신혼집에서 살았고 저는 대치동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한 달에 2번 민수 부부가 놀러 왔습니다. 지영은 저한테 잘했고 음식도 해왔으며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43 때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에 정형외과를 열었고
환자가 많았습니다. 한 달 수입이 7천만 원이 넘었고 1년 후에는 1억 원이 됐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까요? 엄마 혼자 계신 것도 불편하시고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파트가 45평이라 좁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기뻤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산다는 게 좋았습니다. 지영도 좋다고 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3년 전 민수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안방은 민수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은 제가 썼습니다. 나머지 방 하나는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지영이 저한테 잘했고 아침 식사를 같이 했으며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시장을 갔고 영화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나자 지영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영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쉬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녁에는 민수가 늦게 들어와서 지영과 둘이 식사할 때가 많았는데 제가 거실에 나가면 대화를 멈췄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병원 당직이라 집에 없었고 지영과 저만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지영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방 좀 봐주세요. 따라 들어가니 안방 옆 작은 방에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이 넓으시잖아요. 저희는 짐이 많아서 방이 좁아요. 어머님께서 이 방 쓰시고 저희가 어머님 방 창고로 써도 될까요? 당황했습니다. 제 방은 12평이었고 작은 방은 6평이었습니다.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그건 좀. 지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양보해 주셔야죠. 민수 오면 얘기해 보자. 지영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한테 말씀드리시면 민수 곤란해져요. 어머님께서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 민수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방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지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방 바꾸는 거 괜찮대요. 제가 내일 짐 옮길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말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다음 날 짐을 옮겼습니다. 12평 방은 지영의 옷과 가방과 신발로 가득 찼고 저는 6평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와 옷장만 겨우 들어갔고 창문도 작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 후로 지영은 저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저를 쫓아냈고 설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제 자리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민수와 지영이 둘이 얘기하고 저는 끼지 못했습니다. 대화 주제가 병원 일이나 지영 친구들 이야기였고 저는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민수 부부는 둘이 외출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영은 아예 제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도 없었고 저녁에도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민수한테 말하려고 했지만 민수가 너무 바빴습니다. 병원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 들어왔으며
주말에도 당직이나 학회로 집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68세가 됐을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슬관절염이라고 했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민수한테 말하니 걱정했습니다. 엄마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세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일주일에 3번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고 한 번에 왕복 2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24만 원이 나갔지만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제 용돈으로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화장실까지 거실을 지나가야 했고 불을 켜면 민수 부부가 깰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2시쯤 화장실을 가는데 지영이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밤에 왔다 갔다 하시면 저희 잠 깨요. 조용히 좀 다니세요. 미안해 조심할게. 다음 날부터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천천히 걸었지만 무릎이 아파서 완전히 소리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또 지영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꾸 시끄러워요. 저 내일 수술 들어가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집이 됐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것도 10분이 걸렸고 부엌까지 가는데도 5분이 걸렸습니다. 지영은 제가 느리게 걷는 걸 보면 혀를 찼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려는데 지영이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에 지영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8시예요. 저 출근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부엌에서 느릿느릿하시면 설거지를 못해요. 미안해, 금방 마실게.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에는 방에 계세요. 제가 출근하고 나서 나오세요. 그날 이후로 아침에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지영이 출근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부엌에 나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백화점에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실 좀 비워주세요. 친구들 오늘 저녁에 올 거거든요. 내 친구들이 와요. 네, 5명 와요. 저녁 먹고 와인 마시려고요. 어머님은 방에 계세요. 저녁 6시에 친구들이 왔습니다. 여자 5명이었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지팡이 짚고 걷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8시가 됐고 9시가 됐습니다.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참을 수 없어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친구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아, 저희 시어머니세요.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지팡이 짚으시네 많이 불편하세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저희가 모시느라 힘들어요. 화장실 다녀오는데 친구들 대화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지영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밤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고 아침에도 느려서 제가 출근 못할 뻔했어요.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지 그래.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생각 중이에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민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민수가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왜 뭐가 힘든데?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고 아침에는 느려서 제 출근 시간 늦어지고 주말에도 어머님 케어해야 해서 저희 시간이 없어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볼까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를 요양원에.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이 나쁜 곳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고 또래 어르신들이랑 생활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저희도 주말마다 뵈러 갈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요양원 안 갈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알아나 보자. 그 주말에 3년 전 돌아가신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는 암으로 1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에 언니 딸이 있었습니다. 42살이었고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착해 보였고 장례식 내내 울었습니다. 언니 딸 민지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나 이모야.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와 통화를 끝내고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민지가 다음 주 토요일에 오겠다고 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지영도 병원에 간 후였습니다. 부엌에 나가서 아침을 먹으려는데 식탁 위에 팸플릿 3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강남 실버케어센터 분당 요양원 용인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고 사진에는 깨끗한 방과 웃고 있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영과 함께 거실에 앉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팸플릿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양원 3곳 알아봤어요. 다 좋은 곳이에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실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갈 거야.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한계예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어머님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밤에도 잠 못 자고 아침에도 출근 늦고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요양원이 나쁜 곳 아니에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물리치료도 매일 받을 수 있어요. 엄마 무릎도 좋아지실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40년을 혼자 살았어. 식당에서 20년 일했고
너 의대 보냈어. 결혼 자금 2억도 줬고, 전세금 5억도 줬어. 그런데 지금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야.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거예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부부관계도 안 좋아요. 여보는 저한테 어머님 케어 다 떠넘기고, 저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도 어머님 신경 쓰느라 지쳐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연금이나 재산으로 요양원비 내실 수 있잖아요. 저희한테 부담 주시지 마시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민수가 지영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하지만 민수는 지영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이번 주말에 요양원 한 군데만 가보세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민수 차를 타고 강남 요양원에 갔습니다. 깨끗했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직원이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2층 침실은 1인실이고 3층은 2인실이에요.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 간식도 나와요. 물리치료실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비용을 물었습니다. 1인실은 한 달에 350만 원이고 2인실은 250만 원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보증금은요? 1인실은 5천만 원, 2인실은 3천만 원이에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2인실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증금 3천에 월 250이면 어머님 연금으로 충분하잖아요. 제 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예금에서 깨야 했고 예금은 5억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식당 팔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민수한테 7억 원 줬고 5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에서 민수와 지영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해요. 제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 설득할게.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재산도 생각해야죠. 3억 있다며. 그거 나중에 저희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당연하지. 우리가 상속받을 거야.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럼 요양원비도 어머님 돈으로 내시고 나중에 남은 돈은 저희 거네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이모,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1시간 후에 민지가 왔습니다. 42살이었지만 단정해 보였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보고 싶었어요.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모,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아. 그냥 내가 와서 반가워서 그래.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멍이 왜 이렇게 많아요? 며칠 전 부엌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모 방이 어디예요? 작은 방을 보여줬습니다. 민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이렇게 좁은 방에서요. 설명했습니다. 지영이가 짐이 많아서 큰 방을 창고로 쓰고 있어. 민지가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이건 아니에요. 민지가 거실로 나가서 식탁 위에 놓인 요양원 팸플릿을 봤습니다. 이모, 이게 뭐예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팸플릿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모, 혹시 민수 오빠가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소파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지영이가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제 방을 빼앗아 창고로 만들었으며, 아침에 부엌 출입을 막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영이 친구들 앞에서 저를 짐이라고 말했고, 민수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어젯밤 둘이 제 재산 3억 원을 상속받을 거라고 대화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모, 이건 노인 학대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지가 일어나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큰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지영의 옷과 가방과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가방이 10개 넘게 있었고 옷은 100벌도 넘어 보였습니다. 민지가 혀를 찼습니다. 이모 방을 빼앗아서 이런 데 쓰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병원에 갔고 지영만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지영이 민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저 이모 조카 민지예요. 지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민지가 말했습니다. 올림이 급해서요. 그런데 며느리분 이모 방을 왜 창고로 쓰고 계세요? 지영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저희 집안일인데 상관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제 친이모예요. 당연히 상관할 일이죠. 그리고 요양원 팸플릿은 뭐예요? 이모를 요양원에 보내려고요. 지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라고. 민지가 비웃었습니다. 전문적인 케어요. 이모 손에 멍든 거 봤어요. 이모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다 들었어요.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 와서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남의 집이요. 이 집은 이모 집이에요. 이모가 사신 집이고 이모 명의잖아요. 지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예요. 지금 며느리 분이 하신 행동들, 노인 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요. 방 빼앗고 아침 부엌 출입 막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제지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학대예요.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학대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민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다 증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노인 학대 처벌 강화됐어요. 징역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이모 방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민수 오빠 오면 같이 얘기합시다. 지영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 저희 집 가시죠.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민수가 내 아들인데.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아들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에요. 이모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저녁 6시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민지가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민지야 웬일이야. 민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모를 요양원 보내려고요.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엄마를 위한 거야.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라고. 민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모 손에 멍든 거 봤어요. 이모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젯밤 오빠가 언니랑 이모 재산 얘기한 거 이모가 다 들으셨어요.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모가 오빠 키우려고 20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의대 보내시고 결혼 자금 7억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모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변호사예요. 지금 언니 행동 노인 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요. 방 빼앗고, 아침 부엌 출입 막고, 밤에 화장실 제지하고 다 학대예요.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렇게까지.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모 오늘 저희 집 모시고 갈게요.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어요.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잠깐만 그건 좀. 민지가 말했습니다. 오빠 선택하세요. 이모 제대로 모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모 모시든지.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모 짐 싸세요. 오늘 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사진 몇 장만 챙겼습니다. 민수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차를 타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3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는 서울 성북구에 집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모 제 방 쓰세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거실에서 잘게 내 방은 내가 써야지.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모는 무릎도 안 좋으시고 침대에서 주무셔야 해요. 결국 제가 방을 쓰게 됐습니다. 민지는 거실에 가니 침대를 펴고 잤습니다. 첫날 밤 편하게 잤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고 아침에도 마음 편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제 아침을 챙겼습니다. 이모 아침 드세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지가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였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서는 빌딩만 보였는데 여기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점심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저녁 6시쯤 민지가 퇴근했습니다. 이모 저 왔어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지야 괜찮아. 내가 할게.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쉬세요. 제가 할게요. 민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만들었고
반찬도 여러 가지 내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식사를 챙겼고 저녁에는 피곤한데도 요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검사를 받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민지가 물리치료 예약을 잡아줬고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습니다. 민지가 퇴근 후 저를 데리고 갔고 치료받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었고 계단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민지가 기뻐했습니다. 이모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지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지가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좁았고 민지는 거실 바닥에서 잤으며 매일 요리하고 병원 데려다 주느라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민지한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고생이 많아.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저 괜찮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내가 정말 고마워.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저 어렸을 때 이모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힘들 때 이모가 옆에 계셨어요. 이제 제가 이모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날 오후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다시 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민지네는 좁잖아요. 여기가 더 넓고 좋은데. 대답했습니다. 넓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해.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요일에 민수와 지영이 민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고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좀 뵈러 왔어. 민지가 문을 막았습니다. 이모 지금 쉬고 계세요. 다음에 오세요.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님이에요. 못 만나게 하시면 안 되죠.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모 모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뭐하러 오셨어요?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가 이모 방 빼앗고 아침 부엌 못 들어오게 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줬잖아요. 그런 분이 무슨 염치로 여기 오세요? 지영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잖아.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오빠, 엄마는 아들이 누군지 아시나 봐요. 진짜 아들은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양원 보내려는 사람 말고요.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지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에서 다 들었습니다. 민지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민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천천히 걸었고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고생이 많아. 민지가 웃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저 이렇게 이모랑 같이 있는 거 좋아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이모 민수 오빠 전화 또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제 아들이었지만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제 재산을 노렸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많이 좋아졌고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저를 헌신적으로 돌봐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지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대치동 아파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였고 시가 20억 원 정도 됐습니다. 민수한테 물려주면 지영이가 팔아서 써버릴 게 뻔했습니다. 민지한테 말했습니다. 민지야,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게 있어. 민지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나 그 아파트 너한테 주고 싶어. 민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나를 요양원 보내려 했고 내 재산을 노렸어.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너는 나를 이렇게 돌봐주잖아. 아파트는 내가 받아야 해.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안 돼요. 그건 민수 오빠 몫이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효도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야. 너는 자격이 있어.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모. 월요일에 민지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같이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50대 남자 법무사가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이모가 소유하신 대치동 아파트를 저한테 증여하시려고 해요.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본인 의사가 확실하신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의사예요.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증여세가 나올 겁니다. 공제 한도 5천만 원 빼고 나머지에 세금이 붙어요. 대략 6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민지가 놀랐습니다. 이모 세금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 내가 낼게. 예금 3억 원이 있었고 나머지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명했습니다. 민지도 서명했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등기 이전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증여세는 3개월 안에 내시면 돼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마음이 편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점심을 차렸고 같이 먹었습니다. 오후에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민수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근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민지한테 증여했어. 오늘 법무사 사무실 다녀왔어. 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했습니다. 아파트 민지한테 줬어. 일주일 후면 등기 넘어가.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은 제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상속되는 거 아니었어요.
상속은 내가 죽어야 받는 거지 난 아직 살아있어. 생전 증여는 내 마음이야.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요. 제가 그동안 모신 게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셨어.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내 재산 노리고 있었잖아.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민수와 지영이 민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왜 이래요? 민수가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민지가 막았습니다. 민지야 비켜, 엄마 만나야 해.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모 지금 쉬고 계세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증여 취소하세요. 그 집은 우리 거예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 집은 이모 거예요. 이모가 누구한테 주든 이모 마음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판단력이 떨어지신 상태에서 증여한 거면. 민지가 비웃었습니다. 오빠 저 변호사예요. 이모는 정신 멀쩡하시고 본인 의사로 증여하셨어요. 법무사도 확인했고 서류도 다 갖춰졌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이미 이모한테서 7억 받았잖아요. 결혼 자금. 2억 전세금 5억 합쳐서 7억이에요. 충분히 받으신 거예요.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그 집은 너무해요. 민지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이모방 빼앗고 아침 부엌 출입 막고 밤에 화장실 눈치 준 게 더 너무해요. 지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방에서 나왔습니다. 현관까지 걸어갔습니다.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이제 그만해. 민수가 무릎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민지가 민수 부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잘하셨어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 등기가 민지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민지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당연한 거야.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영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민지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같이 식사하고 민지가 출근하면 집안일을 했습니다. 무릎이 많이 좋아져서 청소도 할 수 있었고 빨래도 개었습니다. 민지가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어느 토요일 아침에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 대치동 아파트 가볼까요? 제 명의로 넘어왔으니 정리할 것도 있고. 같이 대치동 아파트로 갔습니다. 3개월 만에 가본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짐이 쌓여 있었고 부엌은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혀를 찼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사나 봐요. 알아보니 민수와 지영이 2달 전 이사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옮겼고 대치동 집은 비워둔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모, 이 집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살까요? 아니면 새 놓을까요?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정해. 이제 내 집이야.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새 놓고 이모랑 계속 같이 살래요.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 원룸이 편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대치동 아파트를 월 300만 원에 세를 놓았습니다. 민지는 월세로 받은 돈을 제게 주려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민지야, 그 돈은 내가 써. 너 고생했잖아.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모.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지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지야, 엄마 좀 만나게 해줘. 민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없었고 민수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 요즘 많이 후회해요. 엄마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영이랑도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 문제로 자꾸 싸워요.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너는 내 인생 살아나는 민지랑 잘 지내고 있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후회해도 늦었어. 효도는 때가 있는 거야. 민수가 한참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민수가 나갔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모, 다음 주에 제 친구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들 이모 만나고 싶대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밤이 됐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1년을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진짜 효도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민지가 보여준 것이 진짜 효도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3세가 됐고 민지와 함께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릎도 많이 좋아져서 산책도 자주 하고 민지 친구들과도 어울립니다. 대치동 아파트 월세로 민지가 조금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했고 저는 제 방이 생겼습니다. 민수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지영과 이혼했다는 소식을 민지한테 들었지만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지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민지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행복하세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효도는 혈육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